시장은 이제 나쁜 뉴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합니다. 금요일 오줌 때문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폭락했길래 그때 열심히 웅줍했더니 2일 만에 벌써 120만원 수익 중이시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 멤버십 웅줌러는 새벽 오줌으로도 매수 타이밍을 찾는 실력자들이 모여있는데요. 다들 이 새벽 오줌 매매법을 위해 자기 전에 시원한 물 원샷하고 주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계좌는 87% 수익률과 1억 5,4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72% 수익률과 85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1,500만원 수익까지 총 2억 3천만원 수익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월요일 아주 비슷한 패턴이 벌어졌는데요. 이틀 연속 강세로 시작했지만 크게 하락을 보이면서 개미들을 떨구더니 장 막판 상승하는 전형적인 개미털기 V자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왜 자꾸 하락하는 거고 그러다가 왜 다시 말아 올리는 거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아닌 시장의 해석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데이터를 보고 투자자들이 좋은 뉴스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투자자들이 나쁜 뉴스로 해석하느냐, 즉 해석이 주식시장 흐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최근 주식시장과 연결시켜보면 그동안 2023년부터 지금까지 강세장에선 경제 둔화, 고용 둔화 이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사실상 나쁜 뉴스는 금리 인하라는 호재로 연결시키며 주식시장은 좋은 뉴스로 해석하며 상승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지난주부터 이 움직임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점점 경제 둔화 소식에 대해 경기 침체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악재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는 어떤 데이터를 보고 경기 침체 우려로 연결시켰던 걸까요? 먼저 첫 번째 데이터가 바로 ISM 제조업 PMI 발표였습니다. 이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지난달보다도 둔화되며 경제 위축 국면을 나타낸 건데요. 여태까지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반대로 지금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오히려 힘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신규 주문을 살펴보면 크게 둔화된 주문까지 볼 수 있죠. 여기에 추가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고용만 유일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즉 신규 주문도 줄고 인플레이션도 감소하는 상황에 반대로 고용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시장도 살짝 애매한 겁니다. 제대로 된 해석을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뭔가 슬슬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두 번째 발표가 바로 애틀란타 연은 GDP 나우가 GDP 성장률 추정치를 또 하향했다는 소식입니다. 2.7%에서 1.8%로 크게 하향시킨 건데 이 2.7%도 원래 4.1%에서 하향시킨 만큼 뭔가 이 경기 침체, 경제 둔화에 대해 두려워할 만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향시키나 살펴보니 현재 소비 위축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라는 데이터들을 제가 많이 공유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연결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연결되며 주식시장은 상승 호재로 연결해 왔는데 이제는 슬슬 경기 침체, 경제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연결시키는 투자자들입니다. 어제 발표 직후 국채금리는 크게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원래 미국 주식은 반대로 상승해왔는데 최근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패턴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경제가 둔화되어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잡혀가고 있고 고용도 둔화를 보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주식시장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투자자들의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면 이 해석이 달라질 경우 이젠 슬슬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해석, 심리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시장이 그동안 좋은 뉴스로 해석했다면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시장은 이제 나쁜 뉴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그대로 올해를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웅덩이는 올 수 있고 지루한 횡보는 올 수 있지만 결국 바이든은 재선에서 이기기 위해 뒤에서 돈을 계속 풀 것이고 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겁니다. 옐런 재무장관 역시 발행했던 국채
국채를 매입하는 국채 바이백을 실행할 것이고, 연준 역시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 둔화, 경제 둔화 데이터들이 포착되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로 돌아설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올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문제가 터질 수 있지만 그걸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때 상황을 다시 체크해야겠죠. 또 하나, 여러 데이터들을 살펴봐도 올해 주식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10% 이상 상승했던 연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높은 확률로 추가로 8% 정도 더 상승했다는 겁니다. 즉 강세는 강세를 더 낳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데이터 속 블랙먼데이처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그럴 때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이걸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1919년 뉴스를 뒤져보면 그 어떤 매스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상하지 못했으며 2021년 그 어떤 매스컴에서도 러시아 침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즉 예상해봤자 무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블랙먼데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불리는 피터 린치 역시 블랙먼데이가 발생하기 전 휴가를 떠나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고, 블랙먼데이가 터지자 깜짝 놀라서 복귀한 것으로 유명하죠. 즉 리스크, 위기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리스크들은 사실상 리스크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위기를 예상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각오라고, 그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라는 필살기와 현금 비중이라는 대비책이라는 것이죠. 제발 주식에만 몰빵하다가 나중에 하락장 찾아와서 후회하지 마시고 꼭 10%에서 30% 현금 비중을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또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이러면서 하락 올까봐 쫄아서 주식 다 팔고 현금 들고 있다가 강세장 상승 다 놓쳐서 소중한 시간 날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주식도 꼭 계속 보유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70% 정도의 비중으로 우상향 주식을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서 약 30%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를 해두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르면 주식이 오르니까 좋고, 떨어지면 현금 비중으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고,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진정한 오주름죽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2년 10월 하락장을 찍은 지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2022년 하락장을 보낼 땐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강세장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빨리 가다뇨. 마치 내 군대 시간은 정말 느리게 가는데 남 군대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돼요. 지금 뭐 버블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세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강세장에 위치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세장 평균 데이터를 살펴보면 현재 겨우 1년 6개월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약 5년 정도 지속되는 것이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180% 상승하는 것이 강세장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겨우 1년 6개월이고 이제 겨우 50% 상승한 강세장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바라보자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강세장 중 가장 약했던 구간을 살펴보면 약 2년 정도 강세장에서 끝나는 강세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약한 강세장이라면 슬슬 머지않아 강세장이 끝날 수도 있다. 올해 말 내년, 내후년에는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각오를 해둔 상태로 일단은 더 오르고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강세장에서 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세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바로 이 강세장에서 충분히 올랐다는 생각으로 또는 이제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강세장 도중 하차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투자에서 이것만큼 치명적인 실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퀀텀 점프 기회를 날리는 것이니 말이죠. 예측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식을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서 웅덩이에서 수량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현재 S&P 500에 이어 나스닥도 21선을 터치하며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에 도달했습니다. 당연히 전 어제 원칙대로 웅줍을 진행했고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제가 직접 죽줍한 타이밍이 바로 저 파란색 동그라미들입니다. 제 영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웅덩이 매매법은 강세장에서 취약하다 라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웅덩이 매매법은 강세장에서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강세장 포모가 포모인지도 모르고 저 매수하면 안 되는 5줄 구간에서 매수하는데 우리는 저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고 자주 매수하지만 웅덩이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고의 매수 타이밍에 웅접한다는 것을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장에서는 꼭 웅덩이 매매법으로 매수해야 한다 라는 강조를 드리는 것이죠. 제 매수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받고 어떤 종목을 얼마나 매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정보를 얻고 함께 싸게 웅접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둘 테니 가입하셔서 커뮤니티 확인 후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면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불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라 자부합니다. 왜? 우리는 우상향이 가장 확실한 자산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며 여기서 수익은 극대화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오줄 웅접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대한 오래 보유하자? 아니면 저기 보이는 빨간색을 피하자? 전 이 사진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서 저 상승을 다 누리면서 저 빨간색 위기에서 깡통 차지 않기 위해 대비를 해두는 장기 투자자가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락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모두 피하지 못했죠. 성공한 투자자들은 하락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하락을 견뎌내고 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 하락은 언제든지 찾아온다 라는 각오를 한 상태로 이 하락을 마인드적으로 견뎌내고 현금 비중으로 대비를 해둬야 하는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네, 거치식 몰빵 매수, 무지성 적립식 매수입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이 거치식 몰빵 매수를 하나요? 피터 린치가 무지성 적립식 매수를 하나요? 아니죠. 성공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만 싸게 줍줍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성공한 투자자들 중 거치식 몰빵 매수가 없고 무지성 적립식 매수가 없을까요? 바로 이론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이죠. 이론은 인간의 멘탈, 심리, 본능을 넣지 않은 말 그대로 이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성공하기 위해 성공한 투자자들을 따라 오줄 웅접 투자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쩌냐고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수량을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매수할 돈이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현금 비중이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체크해보시고 저와 함께 2030년까지 함께 가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